자,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박사의 명튜브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강의가 있는 날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학연 나온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은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얼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텝 렉처가 있는 날이죠. 우리 전공의님들이 파견을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 수련을 받는데, 환자도 보고 또 이제 우리 스텝들, 교수급들의 그 전문의 선생님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의학에 관련한 강의도 듣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근거 중심 진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공의님들, 근거 중심 진료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우리 유 선생님은 옛날에 강의 듣지 않았나요, 나한테? 네,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1년차 때, 약 1년 전에 들었어요. 지금 2년 차니까 작년에 들었죠? 네네네.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지? 핵심이 뭐였죠, 혹시? 이게 사실 한 번 강의 듣는다고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반복하고 그래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근거 중심 진료 이야기 들어봤어요? 강의는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작년에 교수님께서 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거 중심 진료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에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근거 중심 진료라는 강의를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2, 3년 됐나? 물론 근거 중심 의학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원래 있고,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거 중심 진료를 제목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저도 뭐 당연히 들은 적이 없고, 이거 이제 굉장히 그 좋은 기회란 거죠. 그럼 두 선생님은 다 들었냐, 한번? 그 다음에 선생님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럼 1년차 선생님은요, 그죠? 들어는 봤어요, 이게, 이런 말은? 근거 중심 진료? 네. 이런 말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왜냐면 근거 중심 의학은 많이 이야기는 했는데, 근거 중심 진료란 말도 들어봤다 이 말이죠? 네, 들어는 봤어요.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들 의대 다닐 때 근거 중심 의학 혹은 근거 중심 진료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vidence Based Practice, 근거 중심 진료.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학자들마다 Evidence Based란 말을 해석할 때 근거 중심이 맞는 말이냐, 증거 기반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편의상 근거 중심 의학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근거 중심 진료라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 중심 진료를 알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학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뭐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생각보다 그게 오래지가 않아요. 1972년도에 알키 코크란이라는 의사가 Effectiveness and Efficiency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의사들이 그 진료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진료들이 사실은 비교 임상 시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료를 시행한 것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그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거는 실제 뭐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 다닐 때 의대에서 배운 지식들, 그래서 내과 같으면 우리 내과 책 뭐예요? 교과서 이름이? 해리슨, 그죠? 해리슨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뒤로 인턴 레지던트 때 또 경험한 것도 주치하면서 경험한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회나 이제 뭐 세미나, 워크숍 이런 데서 배운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50년도 더 전에는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임상시험에 근거한 그러한 그 근거 있는 진료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던 와중에 1987년도에 데이빗 에디라는 사람이 워크숍에서 에비던스 베이스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상에서
evidence based medicine, 그러니까 근거 중심 의학이 나온 거는 1992년도입니다. 고던 가이엇 박사가 의학 진료를 교육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이게 이제 펀메드 우리 의학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면 자마의 1992년도에 evidence based medicine,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사설 코멘트 이런 거를 썼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이란 말이 등장한 거는 1996년입니다. 근데 이거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나? 나 보여요? 알았어요. 잘 보고 있어요. 1년 전에. 야, 근거 중심 의학에서 보면 96년도에 데이빗 세킷 박사가 영국 의학저널 BMJ입니다. BMJ,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BMJ는 영국에서도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됐어요. 거의 한 180년 이제 됐을 거예요. 이 의학 학술지가 나온 지가. 우리나라 뭐 사실 우리 가정의학 표지 한글판도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80년은 뭐 전통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뭐 의견, 코멘트 혹은 뭐 퍼스펙티브 이런 걸 간단하게 한 장짜리 정도로 쓴 글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이제 여기에서 근거 중심 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약자로는 EBM인데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야. 개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은 의사가 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의사랑 또 다른 거지만 의사결정은 여기서는 decision making이에요. decision making. 이 치료를 할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의사 자신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전문성만을 근거로 경험들만으로 근거하지 말고 가장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진료에 임하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은 바로 현재의 최상의 근거입니다.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current best ev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현존하는 현재의 최상의 근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근거를 갖고 성실하고 분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요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약간 오역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참 어렵네. conscientious 그러면 양심적인, 성실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양심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실하게